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저 사진 한번 자세히 쳐다보세요. 푸틴하고 시진핑 주석이 모스크바에서 만나서 같이 찍은 사진인데 왜 시진핑 주석의 얼굴이 저런 표정이죠? 로 리미츠 어그리멘트 그러면서 아주 절친한 친구라면 활짝 웃으면서 푸틴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아주 뭔가 이렇게 심각한 고민에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일부 국내 언론의 난 거하고 달리 시 주석이 모스크바에 가서 허탕쳤어요. 야가 빠진 푸틴이 시 주석의 그 어떤 부탁에 말려들 리가 없죠. 그게 뭐냐면은 외신에 난 걸 보면 이렇습니다. 그 시진핑 주석이 그 러시아의 푸틴한테 external interference에 굉장히 우리가 같이 resist 저항하자. 우리가 이렇게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협력을 강화해갖고 푸틴이 살살살 그 꼬리를 내리면서 대응을 안 해줬어요. 시 주석이 이제 워싱턴을 필요하면서 초강대국의 유니래터럴즘, 일방적으로 차이나를 배신하고 또 이 차이나의 어떤 경제 운영이라는 데에서 외부적으로 인터피어런스, 압박을 가는 거를 힘을 합쳐서 정하자 그러니까 푸틴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급격히 변하는 글로벌 환경과 불확실성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차이나와 러시아가 공동 노력하자고 대답해버렸어요. 동문서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 주석이 원하는 목적을 모스크바에서 못 얻은 겁니다. 2022년에 로리미츠 어그리멘트 파트너십만 재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4년 전에 있는 그 상태만 재탕해 먹고 나온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협력 각서를 맹기렸죠. 근데 푸틴이 뭐라 했냐면 미국의 일방주의 공동 대응하자는 얘기 하나도 없고, 그럼 2030년까지 두 나라 사이의 무역과 투자가 굉장히 증가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이건 러시아 입장에서 차이나하고 무역 투자가 증가하면 굉장히 좋은 거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푸틴의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이 시 주석이 베트남 가서도 똑같은 입장인데 별로 달갑지 않은 손님이에요. 지금 푸틴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꽃놀이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스페셜 땡크스 프레지던트 도널드 트럼프 해야 될 입장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을 이렇게 압박하면서 러시아가 기존에 점령한 거는 인정해주라고 젤렌스키를 압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전 민주당 정권이 엄청나게 많은 무기를 밀어내기로 막 지원해줬어요. 근데 이제 군사 전문가의 분석에 의하면 그때 받은 미국의 무기가,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는 군사 무기 지원을 중단했죠. 그때 받은 무기가 올 여름까지는 싸울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그러니까 푸틴도 딱 군사 전략적으로 봐서 올 여름까지 우크라이나를 최대 압박해서 영토를 더 점령하고 적당할 때 이제 종전하면 되는 겁니다. 시진핑이 또 입장으로 하는 게 모스크바 가서 별로 얻은 게 없이 빈손으로 왔는데 또 유럽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어요. 차이나의 시진핑 주석이 모스크바 가니까 유럽의 여러 나라가 우크라이나를 강력히 지원하겠다고 나서면서 이 푸틴하고 짝짝하고 하는 시진핑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이 견해를 보였거든요. 이거는 좀 유럽을 이렇게 좀 설득하려는 차이나의 외교 입장에서는 아주 좋지 않은 거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차이나한테 미끼를 딱 던졌어요. 베센트 장관하고 이제 중국의 협상 대표하고 스위스에서 협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센트 장관한테 뭐라고 했냐면, 관세를 80%까지는 낮춰줄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나 145%에서 80까지는 협상자라면 낮춰줄 수 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양보한 것 같고 차이나가 유리한 것 같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전략에 대해서 책도 썼지만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아주 노련한 협상 전략입니다. 왜 그러냐면 베센트 장관한테 요번에 스위스에서 차이나 대표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갖고 차이나가 컨세션을 많이 양보를 많이 하면 최대한 너는 84%까지는 관세를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이징에서는 거꾸로 해석하면 아무리 이 스위스에서 협상을 잘해도 145에서 80까지밖에 못 내리는 거예요. 물론 여기까지 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많은 요구를 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트럼프 특유의 하드볼 전략입니다. 협상을 할 때는 하드볼 협상 전략하고 로우볼 협상 전략이 있는데, 로우볼 협상 전략은 이렇게 자기가 얻고 싶은 만큼 합리적으로 이렇게 제시하는 건데, 하드볼은 무조건 크게 때리는 거예요. 145% 크게 때리고 나서 하이볼로 상대방이 양보하면 조금씩 내려가는데, 지금 1단계로
80%까지 내리면서 이제 뭐 얻어내겠다는 건데 왜 차이나가 난감하냐고. 자, 그러면 여러분 뭐 차이나가 여러 가지 양보해갖고 80%가 내렸잖아요, 관세로. 그렇지만 대미 수출의 관세가 80%면 차이나 수출에 심각한 영향을 받는 건 사실이에요. 더 내려야 돼요. 자, 그럼 80 이하로 내리려면 차이나가 더 많은 양보를 해야죠. 이게 언뜻 보기에는 차이나에 유리한 것 같지만 절대적으로 미국한테 유리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경제하고 중국 경제 돌아가는 걸 보면 시간은 미국 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저 전략은 지연제, 딜레이 계속 거의 중국하고 지연시키면서 중국을 최대한 우려먹겠다는 전략입니다. 트럼프 특유의 하이벌 전략이죠. 지금 뭐 당장 그 스위스에서 중국하고 협상을 시작한다니까 미국 증시가 급등했잖아요. 그럼 뭐 고용도 아주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영국과 이제 무역 협상을 타결시켰는데 거기서 이제 영국에 크게 양보한 게 뭐냐면 미국산 소고기하고 농산물 수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에서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제일 큰 이익단체가 로비단체고 압력단체가 쇠고기, 축산농가하고 농산물이에요. 여기서 지금 하나 얻어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국내적인 정치 기반도 단단해지죠. 근데 이제 중국 경제는 다급해요. 날이 갈수록 지금 뭐 쉽게 말하면 약간 속된 말로 개발에 땀나는 겁니다. 지금 4월 달에 대미 수출이 25%가 뚝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게 시작이에요. 5월 달에 더 떨어질 거예요, 분명히 제가 보기에. 그리고 벌써 이제 미국 외교관들이 중국의 남부지방에 이제 주로 미국에 수출하는 허브 쪽으로 돌아다니면서 실제로 우리가 공장지들을 돌아다니면서 관찰을 하고 있나 봅니다. 근데 벌써 섬유 공장, 가구 공장, 토이 공장들은 벌써 후들후들대고 막 문 닫는 모습이 보이더래요. 문 닫으면 도산일보 직전이고 실업자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중국은 아주 다급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중국이 이런 상황에서 버티잖아요. 2018년 1차 무역 협상에서는 협상을 한 1년간 끌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20년 1월 달에 백악관에서 이제 서명했는데, 요번에도 똑같이 금년 5월에 시작하면 1년 끌고 뭐 내년 4월쯤 최종적으로 합의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아닙니다. 그때는 중국이 지연해도 괜찮았는데 협상을 하면서 요번에도 중국이 지연 전략을 쓰면 중국 경제가 기다려주질 않습니다. 2018년에 미국이 때린 게 25% 관세를 때렸고 모든 품목에 대해서 때린 건 아니에요, 미국이. 근데 요번에는 145%를 때리고 모든 품목에 대해서 때렸어요. 그러니까 2018년 1차 협상 때보다 거의 6배로 높게 관세를 때린 겁니다. 두 번째, 2018년은 그 당시로 중국 경제가 아주 건실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중국 경제가 아주 후들후들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더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국내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베이징이 얼마나 다급한가는 이 외신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중국의 젊은이들한테 농촌에 가서 서브해라. 농촌에 가서 좀 도와줘라. 왜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가 났습니다. 오직 그냥 경제가 어려우면 최고 지도자가 중국의 젊은이들이 대학 졸업생들이에요. 대학 졸업생 보고 농촌에 가서 일하라 그러겠습니까? 저기 보이는 그 사람들은 1960년대, 70년대 홍위병들이에요. 그때 이 대학생 그런 홍위병들인데 마오쩌둥을 위해서 열심히 거리에 나가서 자기 나름대로 투쟁을 했는데 문화대혁명이 끝나니까 저기 홍위병들이 사회적으로 골칫거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방시켰습니다. 무려 1700만 명의 중국의 젊은이 시골로 보내서 하방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경제가 또 나쁘다는 시그널이 하나 터진 게 은행마저 흔들리고 있어요. 은행마저. 이 금융이 어느 나라 경제의 어떤 상황을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금년 1사분기에 중국의 6대 은행의 이익률이 확 떨어졌습니다. 1사분기에 6대 은행의 이윤이 10억 불이 감소하고 총수입은 19억 불이 감소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중국 경제가 어려운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시주석한테 와일드 카드를 딱 던지고 있어요. 야, 시주석 나하고 좋은 관계 아니냐? 하여튼 김정은이하고 푸틴하고도 좋은 관계고 친구라니까 자, 그 좋은 관계니까 우리 협상할 때 마지막에는 우리 정상끼리 미국하고 중국 정상끼리 빅딜을 해서 이걸 빨리 끝내버리자. 무역 관세 전쟁을. 그러니까 이제 베이징 no thank you 절대로 안 하겠다고 버티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차이나 위대한 중국의 그 지도자는 체면이 중요하거든요. 아이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붙어봐요. 얻을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거치게 후려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1차 무역 협상에서도 시주석이 나시지 않았잖아요. 류허 경제부총리가 나서갖고 엄청나게 트럼프 대통령한테 두드려 맞고 백악관에 가서 서명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번에도 이 베센트 장관, 그 다음에 그리어 그 USDR 대표가 이제 협상팀에 갔는데 거기 카운터 파트너 허리평 부총리를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안보보좌관도 아마 같이 내보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베이징 입장에서 또 입장 곤란한 게 이게 이 마냥 협상 끌 수 없는 게 외부적인 그 상황 때문에 데드라인이 있어요. 차이나 입장에서. 뭐 며칠 전에 영국하고 미국하고 첫 타결을 했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보잉기 100억 불어치를 미국에서 수입하겠다.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소고기 농산물 시장 개방하겠다. 그러니까 미국이 거기에 대한 화답으로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했던 27.5% 관세를 10%툭 내려주고 철강, 알루미늄 등에서 부과했던 25% 관세를 철폐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영국하고 타결했거든요. 근데 지금 일본, 한국, 인도, 베트남이 미국하고 타결하려고 줄 서고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에 이 나라들 쭉 타결하면 야, 차이나 너 뭐하냐 그러면서 압박을 받죠. 그러니까 이제 협상 테이블에 앉긴 앉았는데 지금 차이나가 진퇴양난인 게 뭐냐면 버티면은 중국 경제가 기다려주질 않고 두 손 들면 위대한 중화적인 체면이 말이 아닌 거죠.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면서 필리핀이 요새 그 차이나에 대해서 아주 당차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필리핀 경제 정관 수역에 들어온 중국의 해저 탐사선을 쫓아내 버렸어요. 저 사진에서 보시는 필리핀에 커다란 해경선이 가고 그다음에 필리핀 공군의 전투기까지 썼답니다. 떠갖고 이제 이거 중국의 해저 탐사선을 쫓았는데 저 해저 탐사선은 이름이 탄수호 3라고 어뜻 보기에 무슨 해양 연구원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중국의 잠수함 작전을 위해서 해저의 지도를 그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일종의 스파이 탐사선입니다. 왜냐하면 잠수함이 활동하려면 이 바다면을 잘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 해저 탐사선은 유인 잠수정을 저기서 내려갖고 4,500m까지 바닷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바닥을 사사시 그 해저 지도를 맹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필리핀의 경제 정관 수역 175km까지 오니까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필리핀이 아주 당차게 잘한 겁니다. 여기에 반해서 호주하고 뉴질랜드는 이렇게 후들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전쟁을 안 겪어보고 차이나에 대한 어떤 그 안보의식이 없는 건지 뉴질랜드 해양환경연구소는 중국의 연구소하고 카운터파트 협약 맺어갖고 중국의 저 사진에 보시는 해저 탐사선을 불러들여갖고 무려 56일 동안 공동 연구했어요. 뉴질랜드 주변 해역을 샅샅이 중국 해저 탐사선이 탐사하게 만들고 그 연구 결과를 같이 갖겠다는 건데 참 이 뉴질랜드가 명청한 게 저 해저 탐사선을 운영하는 중국의 연구소가 중국의 인민해방군하고 협력 각서를 맺고 있는 연구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질랜드 바닷밑에서 샅샅이 그 뒤지면서 지도를 맨 게 모든 정보가 중국 해군의 잠수함 부대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봄에 군함 세척이 뭐 뉴질랜드 근대까지 태즈마니아 해협 지나고 쭉 호주로 한 바퀴 돌아서 이 중국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저게 뭐냐면 중국이 유사시에 뭐 남중국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않은 유사시에 호주하고 뉴질랜드 해역까지 잠수함 활동 반경을 늘리겠다는 건데 그게 호접반 디젤 잠수함이 아니고 핵 잠수함을 호주 인근에도 배치하겠다는 겁니다. 왜냐면 오커스에 의해서 미국이 호주의 핵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맞대응하겠다는 게 차이나의 군사 전략입니다. 근데 중국의 해저 탐사선이 뉴질랜드 앞바다에서 막 바닷밑을 조사하고 있을 때 외신 기자가 뉴질랜드 국방성에 물어봤나 봅니다. 야, 이거 뭐 뉴질랜드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냐 그러니까 뉴질랜드 국방성에 뭐라고 대답했냐면 우리가 그들의 움직임을 뭐 관찰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호주하고 뉴질랜드가 약간 느슨한 안보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대한민국도 원더풀입니다. 감사합니다.